자,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단시간 근로자 관한 부분 한번 보실까요? 단시간 근로자. 일단 단시간 근로자 좀 더 용어 정의 살펴봤었죠.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란 그와 같은 형태의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를 살펴봤었고요. 여기 이제 관련 근로조건 관리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고 2번. 자, 2번은 4주 동안, 양가로 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그는 그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4주 동안을 평균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인데 4주 평균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중에 근로기준법에 관한 규정이 무슨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더라. 그래서 두 가지죠. 휴게, 그렇죠? 휴게와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래서 이때는 휴일과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그러니까 연차 유급 휴가 규정요. 이 유급 휴가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일단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다면 이때는 두 가지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나 체크. 3번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이다. 그래서 기억.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니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게 됐다니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 불리하게 이거를 변경하는 것 때는 의견이 아니라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동의를 받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디귿.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제 해서 취업규칙 관련 부분 하나 정리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근로계약 체결 및 효력이다. 이제 그래서 4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근로계약 체결 및 효력이다. 근로계약 체결 및 효력이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 및 효력이란 부분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취업규칙, 1번에 근로계약, 2번에 취업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번 가보죠. 근로계약. 일단 동그라미 1번에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 일단 근로계약 효력에 대한 그래서 먼저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 일단 근로계약은 이제 보시면 근로계약이라는 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간에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정한 게 근로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데 여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1대1로 근로 서로 임금을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을 주는 등의 서로 뭘 주고받을지를 정한 게 뭐가 있다?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근로계약 관련 기억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뭘 따른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근로자와 사용자 1대1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다 보니 누가 불리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면 관련 법에서 즉 근로조건을 이제 정했는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무효라고 뭘 따른다?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기억본을 정리하는 거고요. 니은하고 디귿은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취업규칙으로 갑니다. 2번에 갑니다. 취업규칙. 자, 그 다음에 가보니까 취업규칙이라는 게 취업규칙. 그러면 취업규칙은 또 이거는 뭐냐 해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1대1로 근로조건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도 마찬가지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취업규칙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좀 제한이 됐어요.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에 상시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몇 명 이상, 1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 수가 몇 명 이상이 된다면 10명 이상이 된다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뭘 작성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뭘 주고받을지, 즉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하는 등의 서로 주고받을 것을 정한 게 뭐가 있다. 취업규칙인데 이거는 모든 사업장에 작성한 게 아니라 최소 인원수가 몇 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사용자가 작성 신고 의무가 있다. 10명 이상. 그럼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뭘 작성할 필요가 없어.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때는 뭐에 의해서 근로 조건이 결정되는 겁니까? 근로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취업규칙은 인원이 제한 10명 이상이라면 그 해당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들은. 자, 니은에 갑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니은. 그리고 디귿하고 리을입니다. 리을인데 보시면 리을은 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 감급이란 건 임금을 감하는 제재예요. 그래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이라는 여러분들이 하루 1급 기준에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요? 2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 1 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이라는 것은 한 달 급여 기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 10분의 1을 초과해서 안 되는 그 기준을 어디에 정하라고 그랬어요? 취업규칙에 그 감급에 대해서 정할 건 이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문항 동그라미 지금 리을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근로조건의 우선순위 보시기 전에 하나만 더 여기서 추가 설명을 하나 드리고 가죠. 자, 단체 협약입니다. 단체 협약. 자, 단체 협약이랑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은 모두가 다 뭘 정하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즉 서로 간에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정한 게 이제 근로계약이라는 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1대1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취업규칙이라는 건 사업장의 규모가 얼마 이상, 1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의견을 반영해서 취업규칙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뭘 주고받을 정한 게 있다게 이제 취업규칙을 한 거고요. 그러면 단체 협약은 또 뭔가 보니까 여기는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만약 설립이 되어 있다면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서로 간에 무엇을 주고받을지, 즉 노사 간에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 정한 게 뭐가 있다? 단체 협약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게 근로계약이 있고 취업규칙이 있고 단체 협약이 있을 수 있죠. 사업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 설립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체 협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취업규칙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로계약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산 사업장에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업장에 다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관련한 게 동그라미 3번에 가봅니다. 3번에 근로조건의 우선순위다. 이제 그래서 기업,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를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의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럼 이거는 뭐가 충돌했다는 거예요? 근로계약하고 뭐가 충돌했다? 취업규칙 충돌했다면 이때 이 중에 뭘 우선 적용하겠다? 취업규칙을 우선해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데 우선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 니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디귿.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자, 이 취업규칙하고 단체협약이 충돌했다면 뭘 근로조건의 우선순위로 정하겠다. 취업규칙보다는 뭘 우선하겠다?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3번의 근로조건의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에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의문이, 어떤 의문이? 자, 이제 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1순위는 뭐가 돼요? 단체협약.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 됐다면 인원수 10명 이상은 뭘 가지고? 취업규칙. 이 인원 미만이면 뭐를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근로계약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 단체협약에 정한 게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보면 또 다른 관련 법령에 가보면 단체협약을 작성해서 그를 이 관할 이 행정관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신고를 받은 이 관청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관련 법령이 위배가 된다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협약에 정했던 이게 무조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단체협약을 이것도 작성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단체협약을 작성했던 이걸 관할 행정관청에 이것도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신고를 했을 때 그 행정관청에 이제 보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접수를 받은 이 단체협약 접수를 받은 이 행정관청에서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한 내용, 즉 관련법에 위배된 내용이 있다면 그 시정을 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또 우선 적용되는 건 맞지만 단체협약의 내용이 무조건 다 우선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된 사항이 있다면 이 관할 행정관청에서 위법한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까지 하나 확인하시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와 같은 순위에 따라서 1순위는 뭘 우선하겠다? 단체협약. 그 다음 취업규칙 없으면 마지막 뭐를? 근로계약을 통해서 이제 근로조건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양가로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5번은 계약서류의 이제 보존이다. 이제 그래서 1번.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을 증명서를 몇 년간 보관합니까? 3년 보관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증명서입니다.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그 사실대로 된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 니은 요구사항만 적게 되어 있고요. 디귿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몇 년으로 합니까? 3년 이내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관련 문서 보전 이 관련 지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과 명부에 관한 서류 이 문서는 몇 년간 보존합니까? 3년 보존한다고 3년 보존합니다. 그럼 이 3년 보존에 따른 거 결국 그 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했다면 관련 증명서 교부 요청도 퇴직 후 몇 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퇴직 후 몇 년 동안 그 기간을 한다? 3년. 그럼 결국 이 문서를 이 근로자 명부나 계약하는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한다? 3년 보관하는 거고요. 이 증명서 교부에 관한 기한도 몇 년 동안, 퇴직 후 몇 년인가요? 3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에 대한 관련된 명부나 계약서는 그 근로자가 퇴직한 후 몇 년간 보관한다. 3년 보관한다는 결국 증명서 교부도 퇴직 후 몇 년을 기한으로 한다는 거예요. 3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좀 같이 연계 숫자를 좀 하나 확인하시고 증명서 교부는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작성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밑에 문항 리을번에 가보면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뭐 하더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부 작성의 법적 기준은 최소 며칠 이상 근무해야 돼요?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명부 작성 의무가 있다 보니까 30일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 의무가 없다면 30일 미만 일용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증명서 교부 청구에도 줄 내용이 없겠죠. 그래서 최소 얼마 이상의 근무를 해야 돼요? 30일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분들. 그래서 하나 확인하고. 자, 임금 등입니다. 임금 등. 양가로 6번에.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비상한 경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번에서는 1번은 뭐 한번 가볍게 보시고 2번 봅니다. 2번.
임금 중에 보시면 그중에 휴업수당이 2번에 나와 있는데 휴업수당입니다. 자, 휴업은지 일단 여기 휴업이라는 용어 자체, 휴업이란 건 뭐예요? 근로자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 일정 기간 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휴업. 그러면 그 쉬는 기간 동안 뭘 주겠다? 수당을 주겠다. 그럼 나도 쉰다. 근데 이때 수당을 주는 사유가 있어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쉬긴 하지만 수당을 주는데 그때 누구 귀책이어야만 이 수당을 주게 돼 있냐면 지금 첫 출발에 가보니까 질문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사용자 귀책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한 이때 수당은 여기는 뭐예요? 돈을 줄 거예요. 돈을. 그럼 이때 이 돈을 지급을 할 건데 수당으로 돈을 주는데 이때 그러면 이 돈은 무슨 돈으로 지급할 거냐? 그래서 노무나 사회보험 봤을 때 어떤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할 때 돈으로 지급하는데 그때 임금은 무슨 임금? 평균하고 통상임금을 구분한 것 하나 시험 문제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임금을 지급하는 것 중에 이제 법에는 거의 보면 평균 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딱 하나 아니면 평균 임금 아니면 통상 임금 중에 지급한다 지문인데 예외적으로 이게 이 경계가 모호한 게 있어요. 법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아니면 통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딱 경계가 이렇게 나누어진 게 있는데 이 경계가 모호한 게 있다. 모호하다는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휴업수당. 그럼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으로 한다 또는 통상 임금을 한다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휴업수당은 원칙 무슨 임금을 지급할 거냐 보시면 이렇게 지급한다고 돼 있어. 원칙 보니까 지금 이번에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원칙은 무슨 임금?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 자, 평균 임금이 얼마?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 기간 동안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 기간 동안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 설명을 하나 드리고 가죠. 임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평균하고 통상임금을 여러분 구분하는 게 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숙제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뭘 하나 구분하실 필요가 있냐면 임금은 평균 임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으로 지급한다로 끝나는 지문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구분하면 되는 건데 하나 더 뭐를 구분하시냐면 평균 임금으로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지문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지문이 또 어떻게 끝나는 경우가 있냐면 평균 임금, 통상임금의 뒤쪽에 뭐가 나온 게 있냐면 100분의 얼마란 요 지문에 따른 숫자가 나온 게 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의 100분의 얼마, 통상임금의 100분의 얼마라고 뒤쪽에 100분의 얼마가 나오는 숫자가 또 수반대에 나온 경우는 그 이 들어갈 요 숫자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그럼 일단 평균 임금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평균 임금 얼마를 지급한다?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요 숫자. 그래서 100이라는 요거는 크면 여기는 두지 않아도 되고 여기 기억할 것은 70이란 이 숫자를 꼭 하나 같이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평균이 통상인들 구분이 이게 구분이 되셨다고 하면 여기로만 기준이 끝나면 관계가 없는데 이 뒤에 뭐가 나와 지금과 같이 플러스 100분의 얼마란 지문이 나온다면 이 숫자까지 꼭 확인하자. 그래서 원칙은 평균 임금 얼마를 지급합니까?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뭐 원칙이 있다면 뭐가 또 있을 수도 예외가 있죠. 예외예요. 그럼 예외적으로 이 기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단서 볼까요?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문에 따른 단서예요. 단서를 주면 그때는 무슨 임금이 여기 휴업수당으로 갈 수 있다?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모호한 게 한 3개 정도 되는데 노무나 사회보험을 전체 확인했을 때 그 중에 하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한다가 아니라 원칙은 평균임금이 얼마?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지금 보신 대로 이 단서에 따른 경우는 그때 무슨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상임금을 이 휴업수는 지급할 수 있다. 여기는 두 가지 꼭 나누어서 휴업수당 원칙 예외에 따른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자, 하나 더 정리합니다. 3번에 가면 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절차 하나 밑을 노동위원회 승인입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뭐 할 수 있다?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3번. 자, 임금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그 3년이라는 숫자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임금 재보상은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변제 순위에 관한 걸 5번에 쭉 해서 그 채권의 변제 순위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5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5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즉 5번은 임금 재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에 관한 채권의 변제 순위를 5번에 설명을 했는데 그 채권의 변제 순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밑에 이제 먼저 가보면 두 번째 기업과 니은의 두 가지인데 기업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니은 재보상금이 있죠. 그래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재보상금은 지금 이 두 가지에 관한 채권은 사용자 총 재산에 대하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즉 6번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가 되는 채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임금을 최종 몇 개월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임금 쉽게 임금 일단 사업장이 도산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체불된 임금 중에서 우선 변제 인정이 되는 건 몇 개월쯤은 우선 변제 인정하겠다. 3개월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재보상금이에요. 재보상금. 재보상금은 뒤쪽에 이어지는 제시문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게 있겠지만 근로자가 업무 관련해 뭐를 입었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때는 그 재보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업주가 지급하게 될 재보상금도 다른 채권에 뭐하더라? 우선 변제가 된다. 그래서 최종 3개월분 임금하고 재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일단 이 임금이나 보상금을 주고 뭐 국세가 있다, 뭐 국세를 포함해서 순위대로 가져가는데 이것부터 먼저 정리한다. 그래서 최종 3개월분 임금, 재보상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7번. 7번은 지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며칠 이내 합니까? 14일 이내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정리하죠. 그 다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기는 그 숫자 내용만 좀 한번 확인하고 가죠. 1번. 자,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은 지금 보신 대로, 지금 보시면 1번입니다. 뭐죠?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모든 금품, 이걸 이하 임금 등이라고 그래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 인적사항을 뭐 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그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수치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수치도 좀 확인하시고 자 2번으로 갑니다. 명단을 공개하면 이례인자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데 명단을 공개한다는 건데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줍니까? 네. 자 그러면 2번은 소명기에 관한 기간은 3개월 이상 기간에 3개월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체불사업주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한 명칭 하나 봅니다. 그러면 이 체불 임금 관련해 두는 위원회 명칭이 임금 체불 정보 심의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정보 심의위원회를 두게 됐다. 고용노동부. 그래서 위원회에 관한 명칭 하나 확인하고요.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 자, 명단 공개 내용 기간 등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건너서 1번, 2번에서 여기는 2번만 체크, 2번만 보죠. 2번에 그 기간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공개는 관보에 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몇 년간 게시합니까? 3년간 게시합니다. 3년간 게시한다. 그래서 여기는 3년간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 지금 2번의 그 수치 하나 잠깐 확인하시고, 자, 9번 건너서 10번입니다. 10번에 그럼 지금 이 노동부에 두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게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1번하고 3번 정도만 체크합니다. 3번 정도. 노무나 그리고 사회보험에 가면 각종 위원회 같은 게 등장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노무나 사회보험 쪽에 등장하는 위원회는 깊이 있이 물어보는 질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 확인하는데, 1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 11명,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1번 하나 체크. 이때 구성하는 2번은 그냥 건너뛰고 3번으로 갑니다. 2에 니은부터 디귿까지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합니까? 3년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총 5개 문항 중에서 1번하고 문항 3번 11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이제 모두가 아니라 기획을 뺀 니은, 디귿, 니을의 3가지 직군의 위원이라면 임기는 몇 년으로 합니까? 3년. 그 정도만 체크하시게요. 자, 그리고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부분에 이제 보시면 1번부터 쭉 몇 가지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보시면 자, 지문은 1번, 일주 근로시간 몇 시간, 40시간 초과할 수 없고요. 일 근로시간 몇 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일주 40 또는 8시간 초과할 수 없는데, 3번에 가보죠. 3번, 1 및 2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보전다. 여기는 본다에 하나 밑줄 꺼놓을까요? 본다. 일단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보전다. 근로시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근로시간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문항 3번은 여기 수치보다는 마지막 점 끝에 본다가 혹시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는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지문 5번하고 6번인데, 여기는 6번을 좀 체크하죠. 6번은 체크하죠. 시간의 근로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2시간, 일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제 그래서 6번은 지금 용어 하나, 단체 협약이라는 용어 하나 체크하시고, 숫자는 2시간, 6시간, 150시간이라는 숫자 3가지 체크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근로 6번 하나 정리하고요. 휴일 기억리는 한번 보시고, 자, 8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한번 정리해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정리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보실게. 지금 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자,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그러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임금을 지급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이 연장, 야간, 휴일근 지급 임금을 일단 임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3가지 임금 모두가 다 통상임금에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뒤쪽에 100분의 얼마가 나온다면 뒤쪽에 나오면 이 숫자까지 꼭 기억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모두가 임금 기준은 다 무슨 임금을 기준이 되는 거? 3가지 근로 모두가 다 무슨 임금 기준을 하더라? 통상임금으로 기준이 되는데, 이 3가지 근로 관련 뒤쪽에 100분의 얼마가 나온다면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숫자까지 꼭 같이 확인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환을 통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하나 더. 휴일은 뭐죠? 휴일을. 그러면 쉬는 날에 나와서 근무합니다. 그럼 이때 쉬는 날에 나와 근무하는 것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얼마를 지급하는데, 이때 휴일 근로는 기준시가 하나 숫자를 더 확인할 게 있어요. 확인하겠지만 휴일 근로는 지금 기준시간이 8시간을 기준해서 8시간 이내 또는 8시간 초과인지에 따라서 이때 100분의 얼마 금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휴일 근로 하나 더. 휴일 근로는 이제 뭐냐면 8시간 이내 또는 초과에 따라 100분에 얼마란 금액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이 휴일 근로 때 기준 시간은 몇 시간 이내 초과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8시간 이내 또는 초과에 따라서 100분의 얼마가 달라지는 걸 한번 확인하시면 이제 그 교환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묶어 정리해 보실까요? 자, 세 가지인데 가시면 첫 번째 기억, 연장 근로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합니다. 니은.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 지급하는데 기준 시간은 말씀드렸다시피 A, B에 따른 8시간 이내 초과로 나누어서 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50인데 8시간을 초과했다면 그다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100이 됩니다. 그 숫자 하나 확인하시고 자, 디귿 야간 근로입니다. 야간 근로. 야간 근로는 지금 디귿번에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근로를 야간 근로로 하고 야간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지금 방금 봤던 세 가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모두가 다 통상임금 기준에서 100분의 얼마란 숫자까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봤던 두 번째 휴일 근로의 기준 시간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 8시간 이내 초과에 따라서 100분의 얼마란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까지 해서 8번 정리를 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10번 연장 근로에 관한 제한에 갑니다. 제한에 자, 기억합니다. 자, 연장 근로라면 일단은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거죠. 기억.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니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상기간을 평균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니은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몇 시간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또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들어갈 거니까 그 근로시간제를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두 가지 근로시간 경우도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뭐가 가능하다?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디귿으로 갑니다. 자,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기역 또는 니은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몇 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디귿의 A, B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뭐예요? 기역 또는 니은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 즉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연장 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12시간을 그 시간을 더한다는 것은 그 12시간에다 플러스 몇 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시간 초과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디귿번은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더라? 이 연장 근로 12시간에다 플러스 몇 시간을 더 초과할 수 있다?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절차를 지켜야 돼요. 리을로 갑니다. 리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역과 니은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연장하는 절차는 무슨 절차를 거친다? 여기는 하나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플러스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근로시간 연장이 될 수 있다 해서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장관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기역에서부터 지금 리을까지 하나 확인해 두시고 미음, 비읍은 여기는 한번 참조적으로 보십시오. 부분들은.
그 다음 11, 12, 그 다음에 13번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에 관한 제한이다. 그래서 기억,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부분들은 하나. 그리고 니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오전 야간 근로하고 휴일 근로 시킬 수 있더라. 그러면 어느 경우에 야간하고 휴일 근로 시킬 수 있냐. 그래서 밑에 A, B, C 18세 미만자 동의나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나 임신 중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로서 플러스 절차는 무슨 절차?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니은 그리고 디귿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제외입니다. 적용 제외 일단은 한번 정리해보죠. 적용 제외. 적용 제외는 뭐냐? 적용 제외입니다. 적용 제외 보죠. 자, 그 다음 적용 제외입니다. 적용 제외. 적용 제외란 것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내용을 뭐 하겠더라?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그러면 어떤 내용의 이 규정을 이 대상자에 적용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적용 제외는 1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적용 제외가 되는 규정은 뭐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그리고 휴일에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정이 뭐 하겠더라? 적용이 제외된다. 그래서 적용 제외되는 건 모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와 휴일 규정이 뭐예요? 적용 제외가 되는 근로자 범주를 정하고 있는데 밑에 가면 지금 그 대상자가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만 체크합니다. 기역, 니은, 리을은 의미 두지 마시고 그 중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인데 보니까 디귿번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적용 제외 근로자 중에서 그 중에 디귿번이죠. 디귿번은 지금 보시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플러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그때는 뭐 하겠다? 이 세 가지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한다, 한다?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근로자는 그 중에 디귿번에 나와 있는 디귿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세 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2번에 가서 그럼 여기서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게 승인이라고 그랬어요. 승인을 받는데 일단 거기 승인 가기 전에 근로 형태를 한번 보죠. 근로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어떤 근로 형태를 띈 자를 이와 같이 표현했냐. 그래서 밑에 지문에 가시면 2번에 일단은 먼저 문항 번호 기억을 갑니다. 기억. 자,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냐 했을 때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는 건 여러분이 공동택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여러분 누굴 생각하신다면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는 공동주택이 약간 변형되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는 것은 경비직에 근무하신 분들을 지칭하고 있는 이 형태의 업무가 됩니다. 기억, 니은. 그러면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냐 해서 용어 정의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공동택 약간 비유해 생각해 보시면 여기 또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변전실이 있다면 그 변전실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수전 용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기산업기사나 또는 전기기사를 선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직군을 좀 잠깐 떠올려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세 가지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승인이라는 건 어떤 절차를 승인으로 볼 거냐? 이제 교재 2번으로 교환의 2번으로 가보면 사용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니까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겠죠. 연계해서 3번으로 갑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 장은 이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준다. 그래서 이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는 걸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승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줬다면 승인이 된 걸로 봐서 몇 가지 적용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 가지 적용 제외되는 부분 하나 기억하시면서 근로 형태 2번의 기업과 니은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와 그리고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 형태에 관한 기업과 니은의 그 근로 형태 내용을 좀 확인해 놓으실까요? 자, 부분까지 좀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쉬었다가 13번에 좀 전에 연장 근로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리했었는데 여기 이 두 가지 근로시간제는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두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13번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